네, 라운드 끝난 직후 연습장에 다시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이 라운드 끝나고 나서의 샷 감각이 내 몸에 가장 진하게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 라운드를 끝나고 이 복귀 루틴과 그리고 임팩트 타이밍을 찾는 연습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라운드 끝나고 난 직후의 복귀 루틴이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왜 근데 필요할까요? 제가 이거를 좀 공감을 못하는 게 라운드 끝나고 한 번도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쵸.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저 보통 제가 선수 훈련을 시키면은 연습을 하고 라운드를 하는 것보다 라운드 끝나고 연습했을 때 훨씬 더 피드백이 많고 내가 아.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알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라운드 끝나고의 복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라운드 끝나고 나서의 복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 라운드 때 샷 감각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라운드 끝나고 클럽 정리를 하신 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시죠? 접니다. 예, 네. 바로 접니다. 네. 근데 이 라운드 끝나고 나서의 복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선 샷 감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샷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 라운드 때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임팩트를 신경 쓰는 게 아닌 결국에는 이 스윙 폼만 또 다시 스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매번 라운드 때마다 실수를 반복하는 골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저만의 복귀 루틴 연습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문제들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준비를 했는데 이 라운드 후에 실수를 몸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스윙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그대로인 거죠. 우선 저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스윙보다는 임팩트 타이밍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이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할 때 저는 이 하프 스윙까지만 들어줘요. 네, 오. 하프 스윙까지만 들은 다음에 하프 스윙에서 최대한 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저는 가장 중점을 두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하프 스윙까지 들고 하프 스윙에서 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프 스윙, 이 완전한 백스윙이 아닌 이 하프 스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하프 스윙의 기준이 백스윙을 하고 이 백스윙 보통 드라이버 스윙은 이렇게 크게 넘어가지만 저는 딱 이 하프 스윙을 어깨까지 정도의 기준을 잡고 어깨까지의 하프 스윙이 만들어졌으면 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라이버가 미스가 날 때 이 드라이버를 너무 뒤에서 치려고 하는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백스윙 때 하프 스윙을 하고 이 뒤에서 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바로 공에 타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혹시 라운드 끝나고 나서의 뭐 예를 들면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났다거나 아니면 탑핑이 났다거나 이런 샷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라운드를 하면서는 사실 흔히 나오는 미스들이다 보니까 네. 다만 라운드 끝나고 그 미스를 좀 수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다음 날 고치려고 하니까 네. 다음 날에 또 훅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맞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최영규 프로가 봤을 때 네. 지금 안소연 프로가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가 나왔을 때는 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미스인가요?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백스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길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된다면은 몸의 중심도 약간 무너지죠, 우측으로. 우측으로. 많이 기우게 되겠죠. 물론 드라이버가 우측으로 길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그 기준 대비 더 우측에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했을 때 최저점은 공 뒤가 되게 뒤에가 되고 되죠, 그렇죠. 올려치게 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클럽 아. 페이스가 손을 쓰지 않는 이상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손 쓰는 건 누구보다 쓰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돌아서 치는 느낌이 너무 싫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수현 프로가 우측으로 나오는 미스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결 포인트가 이 임팩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앞서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복귀의 핵심은 스윙 전체가 아닌 이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백스윙이 그만큼 커지면 제가 몸이 우측으로 밀리다 보면은 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쵸. 이 임팩트 타이밍이 공보다 훨씬 더 뒤에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라운드를 끝나고 나서 그날 드라이버가 미스가 난 부분은 저는 백스윙이 너무 커지면서 이 드라이버의 임팩트 타이밍이 뒤에다 보니까 최대한 백스윙을 줄이고 간결하게 하프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공에 바로 가격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 하프스윙까지만 들었는데 하프스윙의 기준은 저는 이제 어깨까지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하프스윙이 저는 어깨까지의 기준이지만 뭐 이 허리 정도까지 하프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 저의 어깨 기준에 의해서 더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하프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임팩트 타이밍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하프스윙은 이 백스윙의 크기인 거지 뭐 백스윙이 하프스윙보다 더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전 이 스윙에 비해서 백스윙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주셔야 될 건 이 임팩트의 구간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끝나고 툭툭 치면서 저는 이 임팩트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잡는 편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저도 제가 이 하프스윙까지 간다곤 하지만 지금 이 하프스윙보다 아마 스윙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짝 그보다는 올라가는 살짝 네, 그거보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예, 맞아요. 올라가죠. 결과물로는요. 굿샷. 오, 굿샷.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시를 들면은 이 드라이버가 미스가 났을 때 그날 드라이버가 미스가 났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미스샷이 어떠한 미스샷이 났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만의 연습 방법으로 하프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이 임팩트 구간만 신경을 쓰면서 하는 연습 스윙을 이제 여러 번 해준 다음에 볼을 치는데 이거를 한 5회에서 10회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루틴으로 만드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 안세훈 프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안 좋은 스윙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본인 느낌엔 좀 더 찍어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아, 하지만 안세훈 프로가 너무 올려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찍어치는 연습을 해줘야 그 두 가지가 상쇄가 되면서 정확한 일정한 어테인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드라이버 복귀 루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미스샷을 떠올려서 그날 잘 안 맞았던 샷 딱 한 가지를 정해서 이제 정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연습을 할 것인지 그 연습을 이제 저는 이 하프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임팩트에 바로 가격을 하는 이 스윙을 이제 연습법으로 두 번째를 정했고요. 이렇게 여러 번 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드레스 정리 후에 풀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굿샷, 굿샷. 굿샷.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확실히 처음 백스윙보다 좀 더 중심을 지키면서 스윙하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우측으로 좀 아크가 커지면서 우측으로 스웨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프 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이 몸의 기준을 딱 잡아주고 이 몸의 중심이 잡혔으면은 바로 내가 뒤에서 치지 않고 공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이런 몸의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그 드릴 자체를 몇 번씩 좀 반복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연습 드릴은 한 15알에서 20알 정도 이렇게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 임팩트 구간의 감각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임팩트 타이밍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어드레스를 정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한 30알 정도 그렇게 이제 이 연습 시간을 다 총 합해 보면 한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는 저는 이렇게 좀 연습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예시를 들면 제가 이제 앞전에 아이언에 대한 미스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드라이버는 저는 미스가 날 때 밀리는 샷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제가 라운드 끝나고 복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드라이버 연습이 이제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하프 스윙까지 만든 다음에 임팩트 타이밍을 찾는 이런 연습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를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언의 미스샷은 제가 좀 탑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 네. 제가 좀 상체가 들리면서 탑볼을 많이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미스샷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라운드 끝나고 나서 아이언 복귀 훈련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저는 이제 프로님이 아까 앞전에 리듬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저만의 연습법과 그리고 아이언을 어떻게 복귀를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이언은 연습장 가서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아이언이 너무 안 맞는데 연습하긴 너무 싫고 하지만 해야 되고 이런 날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항상 뭐 약간 그렇긴 해서 네. 네. 그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만 공이 잘 안 맞으니까 오늘은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에 만약에 우드가 잘 맞는다. 그러면 잘 맞는 거를 더 연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뭐 아이언이 너무 라운드 때 안 맞아서 연습은 하기 싫은데 또 다음 내일 대회 때 잘 치려면 준비해야죠. 연습을 네. 또 복귀를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연습법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네. 실전에서 네. 좀 많이 느낀 거네요. 네. 우선은 연습장 가서 제가 이 아이언을 잡고 스윙을 크게 안 해요. 이 스윙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 높이까지만 들고 이렇게 그냥 툭툭 쳐줍니다. 오. 네. 되게 누가 보면은 엄청 공치기 싫은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심이 우측으로 많이 이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연습하는 맞아요. 건가요? 저는 이제 몸의 아. 중심을 딱 기준을 잡고 몸의 축을 잡은 다음에 그냥 허리 높이부터 이렇게 최대한 왜냐하면 코스에서 사실 아이언이 잘 안 맞았다는 거는 그만큼 임팩트가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임팩트의 감을 너무 느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늘 연습장에서 하는 습관이 허리 높이까지 든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임팩트를 좋은 임팩트의 이 손맛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툭툭 먼저 치면서 들어가거든요, 루틴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허리 높이까지 든 다음에 여기서 허리 높이 들었으면 이 드는 동시에 저는 바로 치려고 하는 이 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허리 높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허리 높이부터 백스윙, 풀스윙까지의 부분적으로 스윙을 나누면서 이 리듬을 최대한 살려서 이 리듬으로 인해서 저는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려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허리 높이부터 갔으면 바로 치는 궁금한 연습을 게 먼저 해주고요. 백스윙 들어서 100% 힘을 쓰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100% 힘을 쓰지 않고 최대한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가자마자 멈췄다가 치는 게 아니라 가는 동시에 리듬을 많이 타려고 해요. 네, 오. 가는 동시에 리듬을 많이 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하프 스윙까지 뭐 이 허리 높이까지 스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리듬을 계속 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몸의 중심을 잡아버리면 몸이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의 중심은 잡지만 이렇게 스윙을 작은 스윙부터 이런 식으로 리듬을 먼저 탄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점점 크게 넓혀주면서 풀 스윙까지 가주는 거예요. 샷. 저는 이 레슨이 너무 좋은 게 네. 안세현 프로는 본인이 공을 치면서 느낀 연습 방법이잖아요. 사실 이런 연습 방법이 스윙 교정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게 일단 아이언이 안 맞는 사람들 보면은 손보다 헤드가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안 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허리 높이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백스윙 등과 동시에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기 때문에 손은 그릴 끝은 헤드보다 먼저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손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고 체가 손보다 뒤에 있게 되는 이런 아이언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연습 방법은 정말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게 연습 루틴이라고 하지만 일단 제가 가장 연습장에서 자주 하는 연습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이언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작은 스윙부터 내가 이 작은 스윙으로 인해서 임팩트 구간의 타이밍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스윙을 점점 넓히면서 이제 임팩트 타이밍의 구간을 더 집중적으로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허리 높이부터.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들었다가 멈췄다가 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 높이까지 스윙을 들었으면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요 정도까지 들었다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몸의 움직임으로 리듬을 타면서 스윙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요 백스윙까지 들었으면 또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스윙을 크게 넓혀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점점 최대한 어떻게든 리듬을 살려서 이 임팩트 때 내가 잘 맞았던 그 감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좀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진짜 공만 가볍게 맞추는 이런 팔로만 쓰는 그런 연습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 몸을 좀 이동을 하면서 그쵸. 리듬을 몸의 찾는 게 리듬을 그게 타는 포인트가 거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몸의 리듬은 타지만 몸의 중심은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은 이 허리 높이부터 스윙을 시작을 하는 거고 점점 스윙을 계속 넓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 높이까지는 들지만 제 느낌에는 가면서 치는 느낌, 가면서 머물렀다가 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제가 치는 느낌, 이 리듬을 저는 계속 살리고 있거든요. 샷. 굿샷.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아이언 칠 때 이런 리듬으로 루틴을 많이 잡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사실 네. 라운드를 가면은 네. 가장 큰 미스 두 가지거든요. 네. 훅 아니면 슬라이스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라운드 끝나고 연습장에서는 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마추어와 제가 가르치는 한 90개, 한 100개 치는 주니어와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도 사실 스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아마추어들도 제 생각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제가 코스 레슨을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하는데 네. 그 아마추어나 이 초보 주니어 선수들의 문제점은 에이밍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반대로 잘못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채를 빌리겠습니다, 프로님. 만약에 제가 스윙을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자, 다운스윙 때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근데 코스 나가서 제 타깃이 이 타깃 라인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길 쓰게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한영구네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과장되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 쓰기 때문에 우리 프로님이 알려준 스윙으로 하게 된다면 공은 오비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 스윙을 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제 생각에는 슬라이스 훅 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에이밍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에임을 잘 쓰고 연습장에서 했던 스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포인트들은 진짜로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는 이 점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라운드 도중에도 에이밍을 잘 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샷한 이후에 그 위치에 이렇게 맞아요. 샤프트를 좀 내려놓고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네, 샷하기 전에 스틱 보고 아 내가 여기 봤구나. 네. 이런 여기를 봤으니까 우리가 연습장에 배웠던 스윙 그대로 하면 돼요. 아. 근데 아무리 연습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코스 나가서 목표를 안 보고 치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 동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밍 체크를 꼭 하자. 네, 라운드 끝나고 딱 10분만 연습장에 투자하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복귀 루틴 하시면요, 1년 뒤에는 확 바뀌실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